자, 벤츠는 이 차에 정말 많은 것들을 섞어놨습니다. S클래스 쿠페 여기 들어와 있어요. S클래스 카브리올레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AMG GT 컨버터블 걔도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은 SL이에요. SL도 여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잘 섞이면 맛있는 짬뽕이 되죠. 그런데 그 짬뽕을 만들다가 한 끗 차이로 잘못 섞으면 개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픈카는 이렇게 대낮에 타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 지금 온도가 33도 찍혀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까고 다닌다. 그러면 지금 자기 차가 아니거나, 네, 저 지금 자기 차 아니죠. 자기 차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오픈카 처음 타보거나,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시원할 때 타는 거예요. 시원할 때. 밤에 타고, 낮에 타려면 이제 봄, 가을에 타고.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겨울에는 낮에 탈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뒤에 구멍 있죠. 네, 요 구멍에서 그 뜨거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겨울에 탈만하다는 거. 자, SL63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차입니다. 사실 이 SL이라는 차는 벤츠에서도 S 위에 있는 차였어요. 요 바로 전세대 6세대 S6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억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좀 리뷰하기 부담스러운데,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SL이라는 클래스는 원래 어떤 클래스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SL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럭셔리예요. 누가 뭐래도 죽었다 깨나도 SL은 럭셔리해야 돼. 제 머릿속에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떡대도 좀 있어야 되고 우아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SL은 배기 소리도, 네, 경박스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악셀만 밟아봐도요, 지금 완전히 악셀 부러져라 끝까지 밟아 제낀 건데, 뭔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AMG들과는 살짝 다른 거를 귀로 소리로만 들어도 지금 눈치채시지 않았나요? 왕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왕 이렇게 1, 2단 기압의 자세도 좀 되게 길게 빼죠. 뭐를 위해서? 럭셔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은 이 SL 7세대뿐만 아니라 6세대, 5세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이런 세팅 때문에 누군가는 차를 타고서 야 이거 63이고 야 AMG고 야 가격이 2억 3천인데 야 생긴 건 막 야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는데 야, 출발할 때 왜 이렇게 좀 이거 원래 알고 있던 AMG GT나 하다못해 원래 알고 있던 뭐 263, C63 같은 느낌이 아닌데 이거 왜 이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벤츠에서 일부러 SL을 위한 세팅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SL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바꾸고 다시 한번 밟아봐도 정지 상태에서 확실히 처음에 출력을 확 갖다 뿌려주는 것도 좀 부드럽게, 전자적으로 좀 억지로 제어를 하면서라도 이걸 부드럽게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고, 굳이 이 차를 가지고 런치 컨트롤까지 쓰지 않고서야 AMG GT 같은 차들이 보여주는 그 초반에서의 굉장히 그 완전 그 진짜 악셀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런 느낌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차를 타고 야 AMG가 왜 이렇게 굼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요거는 지극히 SL스러운 세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어비가 긴 거는 뭐 1, 2단에서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 중간중간 기어들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도 3단에 놓고 한번 쭉 밟아보면 이렇게 매뉴얼로 변속할 때 기어 단수 하나에만 딱 걸어놓고 RPM을 좀 이렇게 끝까지 쭉쭉 쓰는 요 맛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얘는 벤츠 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2단으로 다운시프트, 1단으로 다운시프트, 네, 1, 2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업시프트 할 때 마찬가지, 다운시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 진짜 승질나게 하는 그 변속 충격, 꿀렁거림을 한 10번에 한 3번 정도로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기어비 세팅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딱 이 SL의 성격과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어비의 세팅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AMG GT 모델의 이제 2세대가 이 SL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AMG GT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AMG GT만 사용하는 그 전용 독자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제 GT 2세대 있죠. 이제 앞으로 나올 2세대부터는 지금 이 신형 SL, 7세대 SL에 들어가 있는 MSA 플랫폼, 모듈러 스포츠 아키텍처라고 해요. 이 새로운 MSA 플랫폼을 이게 2세대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AMG GT가 워낙에 그 아이코닉한 승차감과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차량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SL이랑 같이 이게 한 플랫폼에 묶일 수 있을까? 과연 SL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 처음 출발할 때 기어비 세팅이나 이런 전반적인 느낌만 봐서는 벤츠가 확실히 이 SL이 GT랑 같은 플랫폼을 사용할 거기는 하지만 이 SL의 성향은 성향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AMG GT 2세대가 지금 이 MSA 플랫폼을 공유를 할 거라면 그냥 이 차의 이름은 AMG GTC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 MSA 플랫폼으로 AMG GT 2세대 만들면서 얘는 컨버터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AMG GTC가 있었잖아 1세대. 근데 그거 단종시킨다며? 근데 단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2세대로 GTC를 계속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전에 출발의 느낌이 뭐 기어비가 역시 SL의 세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그러냐고요. 그거 하나 빼놓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너무 많은 것들이 SL스럽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서스펜션 세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꽤 빠르게 유턴을 해볼게요. 지금 영상에서 뒷바퀴 서스펜션 눌리는 거 보셨나요? 나름대로 2톤이나 되는 차를 확 잡아 제꼈는데 안 눌리죠? 끽끽끽끽 소리도 안 나요. 그럼 스포츠카니까 스테빌라이저가 또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안 쏠리는 거 아니냐고? 이 차는 이 차 고속 범프 보세요.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큰 요철들을 잘 걸어내지 않나요? 이 차에는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좌우 수평 롤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옆으로 차선 변경을 다시 한번. 네. 자, 그럼 이쯤 돼서 저희 모토라인 리뷰를 오랫동안 봐오셨다면 야 저거 설마! 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AB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벤츠의 액티브 바디 컨트롤 ABC가 들어가 있어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대신에 네 바퀴 서스펜션의 각각의 높이를 유압으로 실시간으로 다 개별 컨트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맥라렌에서도 보셨던 시스템이고 폴쉐의 PDCC랑은 달라요. 911 거랑도 다르고 파나메라 거랑도 달라요. 딱 이렇게 각 바퀴를 유압으로 높낮이를 따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은 진짜 맥라렌하고 벤츠만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ABC에 하나 더 진화했던 버전이 MBC 매직 바디 컨트롤이었어요. 그게 마이바흐에 들어갔고, 마이바흐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랑 묶여서 스테레오 카메라가 방지턱 같은 거를 읽고 그 방지턱이 지날 때 차고로 순간적으로 확 들어서 방지턱이 지나갈 때 그 방지턱 높이만큼을 먹어서 삭제시켜버리는, 그래서 차 안에 타 있을 때 뭐야 방지턱 어디 갔어? 라는 느낌이 실제로 드는데, 그렇게 길을 좀 평탄화시켜버리는 기능이 이제 매직바디 컨트롤 요거보다 하나 더 진화한 거였고, 그거의 또 다음 버전이 이제 EABC 일렉트릭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GLE 때 보여드렸죠. GLE 때 그 바운스 하는 거, 걔는 이제 유압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48V 전자적으로 컨트롤한다만 다를 뿐이지 기본 메커니즘은 매직바디 컨트롤과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얘는 뭐다? MBC 아니고 ABC다. 그래서 순간순간 롤이 발생했을 때 차 좌우의 유압을 보냈다 뺐다 차고로 들었다 놨다 미세하게 그거를 계속 조절하면서, 스테빌라이저가 없지만, 스테빌라이저가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같이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코너를 돌 때 하중을 받아내는 눌리는 쪽 서스펜션의 높이를 살짝 들어준다거나 힘을 강하게 줘서 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테빌라이저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요철을 좌우 바퀴가 이렇게 엇박자로 치도록 넘어다니는데 차 안으로 큰 충격이 들어오지 않죠. 만약에 지금 이 똑같은 길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AMG GT를 가지고 지나가잖아요.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 소리가 진짜 절로 나옵니다. 방금도 왼쪽 바퀴만 꽤 큰 매노를 텅텅 치고 지났는데 그냥 이렇게 지날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요철 구간에서는 좌우 바퀴를 이렇게 헐렁하게 풀고 다니다가도 코너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차가 앞으로 쏠리는지 옆으로 쏠리는지, 각 서스펜션이 지금 압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엄청 빠르게 계산해서 압력을 줬다 뺐다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쪽 바퀴만
치고 넘어가는데, 야, 이게 AMG GT였으면 운전자 엉덩이 시트에서 한번 뜹니다. 지금 무게가 2톤이나 되는 애가 코너에서 하중을 확 넘기는 모션을 줘도 안 눌려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요 전세대 ABC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졌습니다. 요 바로 전세대 ABC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너에서 오바스럽게 하중을 확 넘기면 저 하중 받는 쪽 바퀴 서스펜션이 쑥 하고 이렇게 힘을 딱 들어가지고 차를 드는 게 느껴졌거든요. 실시간으로. 오히려 그런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나는 것 때문에 내 차는 ABC가 들어있어 라는 거를 좀 매번 느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뭐 좋은 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걔는 어쨌든 좀 이렇게 이질감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똑똑해져서 이질감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벤츠의 의도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ABC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명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요 차를 엇박자로 치고 넘을 때는 분명히 엄청나게 부드러운데? 막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엄청 또 차가 열심히 좌우로 수평 이동하려는 느낌을 딱 만들어주면서 롤을 굉장히 잘 잡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하체 리뷰할 때 뛰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ABC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좀 똑똑해졌는데, 자, 뭐가 문제냐?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무 달달거려요. 얘가 전작보다 지금 무거워졌어요. 이 전작보다 무거워졌는데 정작 그 무거워지는데 들어간 거는 뭐 4륜구동 집어넣고 뭐 GPF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무거워진 거고, 정작 이 차에 좀 무게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요소들은 오히려 다 빠진 거 아닌가? 방지턱이나 큰 범퍼를 만났을 때나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은데, 이 바로 전작 이 구형 SL 6세대 SL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얘는 실내로 이 달달거리는 잔진동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시트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전 SL까지는 시트가 거의 앉았을 때 와, 이거 S클래스 시트에 앉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트가 일단 컸고요. 포근했고 그냥 푹신푹신했어요. 약간 소파 느낌이 조금 있었단 말이야. 근데 SL 시트는 저는 어느 정도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트는, 이런 딱딱하고 낮고 막 온 요철이 막 몸으로 다 느껴지는 이런 시트는 사실 AMG GT에서 해도 충분한 거고, 저는 얘까지 시트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트도 굉장히 좀 딱 앉아도 되게 착조감이 딱딱하고요. 얇은 것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요 전 SL까지는 딱 그런 느낌이 났어요. 우리가 보그나 S클래스나 하다못해 뭐 현대차도 뭐 G90 같은 차를 타고 딱 가면은 서스펜션의 성능이고 지랄이고를 다 떠나서 일단 이 차가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먹고 가는 잔요철들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 잔요철이 들어올 때 느낌은 또 되게 한없이 차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 시트에 지금 이런 잔요철을 이렇게 다 읽고 다닐 정도면은 아싸리 차를 제대로 진짜 날렵하게 만들어서 좀 이런 스티어링도 훨씬 더 좀 뭐 민첩하게 만들고, 얘 스티어링이 좀 굉장히 둔한데 이것도 일부러 세팅을 이렇게 한 느낌이거든요. AMG GT에 비하면은 스티어링 피드백이 굉장히 느려요. 반박자 느려요. 일부러 이렇게 좀 둔한 세팅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잔요철들이 너무 차 안으로 라이브하게 들어오는 요런 느낌 때문에 원래 SL이 가지고 있던 그 럭셔리,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SL은 럭셔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컨셉의 럭셔리보다는 스포티야? 그러면 AMG GT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벤츠 S클래스 쿠페랑 S클래스 컴보 다 없앴잖아. 그러면 SL이 그 자리를 좀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S클래스 쿱이랑 S클래스 컴보가 진짜 완전 개변태 컨셉이거든요. S쿱, S컴보 그거 스포츠 없어요. 스포츠 빵이에요. 빵. 스포츠 제로. 그거 그냥 S클래스예요. 그냥 S클래스의 문짝 2개, S클래스인데 뚜껑 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팬텀 드롭헤드 쿠페랑 컨셉이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변태적이에요. 그런데 컨셉이 굉장히 명확하고 S클래스라는 이름에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종된다 그래서 아쉬웠고, 하지만 SL이 신형이 나온다, 신형 플랫폼까지 만들었다라고 하길래 기대를 했고, 그 결과 실망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지. 전 차라리 뭐 아까 고속에서의 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와 대단한데 와 이렇게 뭐 엇박자로 주차에 치고 들어올 때도 뭐 괜찮네요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져 버리게 차라리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버리고 스포츠를 포기했더라면, 얘보다 스포츠를 더 포기했더라면 차라리 저는 그게 맞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세팅입니다. 저 뚜껑 좀 닫을게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또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이게 뭐 세계적인 흐름이고 환경 규제로 인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할 말이야 많겠지만 그래도 이게 SL에 와서는 그런 변명은 좀 안 통하지 않나, S나 SL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내 소재들이 얘도 뭐 디스플레이, 이게 뚜껑 까고 나면은 이제 햇빛 반사돼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보는 거 불편할까봐 이렇게 뚜껑 까는 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뭐 이런 것도 다 좋고 한데, 얘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다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런 것도 AMG G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얘는 또 이제 럭셔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그래도 좀 이런 차에는 좀 조그맣고 럭셔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폰도 무조건 큰 게 이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물리 버튼도 고급스럽게 만들면 되거든요. 아니, 이거 만들 돈으로 물리 버튼을 알루미늄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쫙 넣어주면 그게 럭셔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시트부터 모든 이제 플라스틱 마감 소재들이, 뭐 대시보드랑 모든 전반적인 소재들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디자인, 이 차 자체의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떠오르는 차가 역시나 GTC 원래도 예뻤어요. 그러니까 GTC의 신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예뻐. 그런데 이게 SL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엉덩이가, 이건 SL의 엉덩이가 아니죠. 약간 얘 엉덩이는 사실 좀 되게 슬림하고 이쁜 약간 걸그룹 쪽이라면은, 원래 SL의 엉덩이는 저기 북미 쪽에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빡! 근데 그 맛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AMG GT랑 GTC가 이렇게 트렁크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면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붙는 레터링들도 이렇게 단체로 누워 있거든. 얘가 지금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와이드하게 보이는 이 떡대도 너무 별로 없고, 이렇게 얇게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SL스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지금 AMG GT 얘기가 계속 나와서 GT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사실 저는 지금 SL보다 더 걱정되는 게 AMG GT예요. 여러분, 얘가 AMG GT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냥 비슷한 컨셉의 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플랫폼으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1세대 GT 같은 차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구조 자체가 너무 달라요. AMG GT 1세대는 일단 최고의 장점이 미션이 벤츠게 아니었어요. 게트락에서도 진짜 좋은 미션이 들어갔었죠. 덕분에 이런 미션 울컥거리거나 꿀렁거린다거나 뭐 이런 거 거의 못 느꼈었던 좋은 미션이었는데, 그 미션이 어디 들어가 있어? 뒤에 들어가 있어요. 뒤에 디퍼렌셜이랑 묶어가지고 뒤착축에 미션이 들어갔었어요. 덕분에 무슨 짓을 했냐? 엔진이 앞차축 뒤쪽으로 왔죠. 완벽한 FMR 구조의 차량이었어요, AMG GT는. GT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듈러 스포츠 아키텍처인지 뭔지 개뿔인지 이 플랫폼으로 AMG GT도 이제 바뀐다는 거잖아요. GTC는 이제 아예 단종시켜버리고, 뭐 AMG GTC의 역할은 이 SL이 대신할 거라고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AMG GT 2세대를 지금 이제 이 MSA 플랫폼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션이 다시 이렇게 앞으로 붙겠죠. AMG GT의 전용으로 들어가던 그 게트락 미션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AMG GT는 FMR 차도 아닌 거죠. 이렇게 그냥 앞에 엔진 들어가고 뭐 뒤에 미션 이렇게 붙고, 뒤에 이렇게 뭐 또 이 벤츠에 꿀렁거리는 이 미션 붙어서 그래 봤자 뭐 뒤쪽에 남는 공간에는 PHEV 만든다고 뭐 배터리 넣고 뭐 어쩌고, 뭐 뒤에 배터리 들어갔으니까 무게 배분 맞아요, 그래도 뭐 FMR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이러면서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일단 스포츠카의 PHEV가 웬 말이며, 물론 대세를 걸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AMG GT의 그 FMR 구조를 버리고 지금 이걸로 플랫폼을 일원화해서 간다. 결국에 S쿱 버리고 S 까브리 버리고 AMG GT 버리고 GTC도 버리고 CL 어디 갔어? CL도 갖다 버리고 SL까지 그냥 한 대 짬뽕 해가지고 이 플랫폼 하나로 퉁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역부족.
그리고 벤츠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차종들의 컨셉을 아우를 수 있는 차를 만들다 보니까 아예 SL의 컨셉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겁나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GTC의 뒤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의 스포츠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누군가는 짬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 약간 뭐 개밥이라고 하기도 차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개밥 그릇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개밥 그릇은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짬뽕은 짬뽕인데 주방장이 바뀌었다, 맛이 좀 변했다, 인스턴트다, 인스턴트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아쉬운 차다. 그리고 이 차 배기 소리가 굉장히 점잖은데, 세팅을 이렇게 일부러 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차는 이제 GPF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솔린 차들에 대한 환경 규제도 이제 점점 더 타이트해지면서, 디젤 차에는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시죠? 이제 DPF, 뭐 디젤 파티큘레이터 필터라 그래서 이제 디젤 밀입자 필터, 디젤에서 나오는 그런 좀 미세한 먼지들을 잡아내는 필터가 들어갔는데, 그 먼지를 잡아내는 필터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리고 그 필터가 들어간다면 배기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흡음의 역할을 한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솔린 차들도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솔린 파티큘레이터 필터라고 해서 GPF가 들어가는데, 요 차가 이제 GPF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기 소리를 좀 많이 먹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차 그 회전 반경이 더럽게 넓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타이트한 바디에다가 8기통 넣고 4륜 4매틱 플러스 넣고 이거저거 넣고 하면서 이제 이 조향각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어요. 2도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2도라지만 이 회전 반경이 이렇게 뭐 13m가 나오던데, 카니발보다 넓은 느낌이에요,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주차장 같은데 좁은 길 돌아다닐 때 별거 아닌 기역자 코너였는데 생각보다 뒤로 한번 뺐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심심치 않게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댓글들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간단하게만 답을 드리면, 승차감이 S랑 견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S랑은 사실 전혀 다른 결입니다. AMG GT와의 차별점, GT랑 비교하면 한참 부드럽지만 스포츠성만 봤을 때는 발끝도 따라가기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거는 이제 992와의 비교겠죠.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승차감 992가 더 좋고요, 더 날렵하고 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SL이 이번에 실내가 너무 타이트해져가지고 딱히 992가 뭐 대단히 더 좁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이 뒷자리 시트 2는 뭐 992나 이 차나 사람 못 앉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911은 뭐랑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911은 세그먼트가 911이에요. 그냥 911은 911이지, 걔는 사실 스포츠카, 슈퍼카, 투도어, 쿠페, 이 모든 것들로 좀 설명이 안 되는 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911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그 구조를 보고 변태 같은 차다, 무슨 뭐 저런 게 다 있냐 했는데 진짜 변태가 됐죠. 그래서 911이란 독자적인 세그먼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1이랑 비교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고속 크루징을 많이 하는데 나는 S만큼 출렁거리는 건 싫고, 또 AMG GT만큼 딱딱한 건 싫어, 그 어딘가에 있는 고객들께 분명히 니즈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디자인도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11은 좀 너무 널렸죠. 얘는 널리지 않았다라는 장점, 그 장점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탑을 오픈하고 있을 때는 911보다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911 탑, 요즘에 911 카브리올레들이 탑 오픈하고 나면 뒤에 엉덩이들이 너무 이렇게 풍뎅이 같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좀 911은 카브리올레가 좀 안 예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탑 오픈해도 그냥 뒤에 라인이 그냥 물론 SL스럽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외기 온도는 33도에, 그렇다고 오픈가드에 뚜껑을 안 까고 리뷰하기는 좀 그래서 뚜껑 까고 소리 지르면서 리뷰한다고 목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금융치료. 자, 이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